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울 때가 있어요. 기운이 빠진다든가 긴장되고 불쾌함을 자주 느끼게 되고 전혀 발전이 없는 관계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꾸밀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어도 괜찮아요.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의 의견이 궁금하고 배우고 싶은 모습이 많은 사람이 있죠. 이 두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격의 성숙함과 미성숙함인데요. 오늘은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을 구분짓는 결정적 차이와 성숙한 사람들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또 지금보다 좀 더 발전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 집중해 주세요. 소정님,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미성숙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성숙해 보이는 건 왜 그런 걸까요? 맞아요. 그 사람의 인격적 성숙도는 살아온 나이와 비례하지 않죠.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오랫동안 나이만 채운 사람보다 건강한 가치관과 신념으로 얼마 살지 않은 사람이 더 성숙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을 4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이 요인은 주로 갈등 또는 부정적 감정이 만들어지는 상황에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과 관련이 큰데요. 보통 편안하고 좋을 때는 다들 좋은 사람이고 성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의 반응이 성숙과 미성숙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리해봤어요. 이 요인을 잘 알게 되면 사람을 이해하는 관점이 더 넓어져서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요. 좀 더 성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감정의 인식에 대한 건데요. 미성숙한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에 그걸 정확히 느끼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억제하거나 폭발시켜버려요. 그 감정의 세밀한 차이를 분간하지 못하고 늘 짜증나, 화나, 우울해 같은 단편적인 단어만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혼란스럽고 타인에게도 이중 메시지를 줘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하고 화를 내면서도 화 안 났다고 하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더 힘들어지죠. 이런 모호하고 억눌린 감정들은 결국 그 사람을 계속 예민하게 만들고 불평, 짜증, 피로한 분위기로 주변을 지치게 만들어요.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 감정을 자신에 대한 신호나 정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속상함이 올라오고 있네.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 게이지를 확인해요. 그리고 무의식적인 자동 반응이 아니라 조절된 표현과 행동으로 나타내요.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그의 저서인 감성지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감정의 정확한 인식은 자기조절과 사회적 관계의 출발점이며 정서지능의 핵심 능력이다. 즉,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면 조절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관계도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을 인식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감정 뒤에 있는 욕구 때문인데요. 감정을 알아차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내가 진짜 원했던 건 뭐였을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무의식적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과 대응이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가 나를 무시할 때 그 상황에서 분노의 감정을 느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분노 아래에는 인정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계속 화만 내거나 좌절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하지만 감정 뒤에 욕구를 명확히 알게 되면 그 욕구를 내가 스스로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이직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상사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월급만 생각하자고 마음먹을 수도 있고요. 당장 떠나기 어렵다면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이런 목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감정과 욕구를 인식하는 힘은 관계에도 영향을 줘요. 자기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타인의 감정에도 무감각해요. 둔하다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다고 하면 그 정도는 참아야지, 왜 이렇게 예민해? 도대체 뭐가 힘들다는 거야? 와 같은 말을 쉽게 하게 돼요. 이건 본인이 감정을 그렇게 다뤄왔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숙한 사람은 타인이 분노하거나 불편함을 드러낼 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욕구가 좌절돼서 저렇게 반응을 할까? 이렇게 감정 뒤에 있는 의미까지 파악하려고 해요. 그래서 함께 있어도 휘말리지 않고 적절한 거리와 반응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친구, 가족, 모든 관계에서 느끼는 부정적 감정에 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마샬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 이론에서는요,
감정은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욕구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파악해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해요. 이런 감정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행동을 성숙과 미성숙을 나누는 첫 번째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두 번째 기준은 의사소통 방식인데요. 미성숙한 사람은 갈등이나 문제 상황 시에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데 서툴어요. 주로 돌려 말하거나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가 한계에 도달하면 감정이 폭발하는 식인 거죠. 그러면 주변인 입장에선 그땐 괜찮다더니 왜 이제 와서 화를 내? 라는 생각에 당혹스럽죠. 또는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비난하거나 수치심 주거나 비꼬는 식으로 툭 내뱉기 때문에 갈등이 악화되고 관계가 단절되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감정과 욕구를 느끼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부정적 감정을 느꼈을 때 이것을 재빨리 없애거나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 충동적이란 표현을 쓸 수도 있겠어요. 억압 또는 표출이 이들의 기본 세팅값이다 보니까 하고 싶은 표현도 다듬어지지 않고 나가요. 성숙한 사람의 경우에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끔 상황에 맞게 표현 강도나 단어를 선택하고 소신 있게 본인의 얘기를 해요.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감정을 느꼈다고 해서 무조건 표현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 감정을 내면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해석할 수 있다면 굳이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흘려보내는 것도 하나의 성숙한 방식이 될 수 있죠. 이건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즉 표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내가 어떤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 자신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차이로는 관계를 인식하는 방식인데요. 타인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 관계를 서열이나 경쟁 구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감 또는 내가 열등하다는 그 피해의식 속에서 관계를 판단해요. 그래서 혼자만의 경쟁을 하거나 상대의 눈치를 과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혼자 만든 싸움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 쉽게 의지하려고 하거나 평가절하해버리는 식으로 본인의 감정이나 그 틀에 맞게 상대방의 가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기도 해요. 이런 상황은 모두 다 자기 결핍과 열등감에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러다 보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해지겠죠. 성숙한 사람은 관계를 수평적 구조로 바라봐요. 한 인격체로서 모든 개인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타인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저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도 우선 대화를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용기 있는 태도죠. 자신도 상처받을 수 있지만 먼저 용기 내서 관계해보고 시도한다든가 타인의 상황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상황이 나의 의도와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아요. 대신 이 감정은 내 안에서 내가 정리해야 한다는 태도로 자기 조절에 집중해요. 마지막 네 번째 차이점으로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상황이나 감정에 대한 책임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책임을 타인이나 환경에 전가해요. 쉽게 말해서 남 탓인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같은 말로 변명하거나 회피해요. 책임이란 건 원인을 이해하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해내기 위해서는 본인의 별로인 부분이나 그 별로인 감정을 만나야 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고 불쾌한 작업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자아의 기능이 매우 약한 거예요. 또 실수나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해도 그것을 되돌아보지 않거나 부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실수나 잘못은 곧 존재의 무능함, 무가치함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로 인해서 반복되는 문제 상황에서 자기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성숙한 사람의 경우엔 감정, 관계에서 자신이 한 선택의 결과를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다르게 대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요. 또 상대방에게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잘못을 회피하지 않죠. 이런 식으로 나에게서 해결점을 찾아내는 거죠. 이런 태도는 무조건 자기를 탓하는 것과는 달라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당당히 책임지고 개선시켜 보려는 거예요. 최대한 자신의 주체성을 활용하려는 거죠. 이런 책임감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삶의 주도권을 강화해요.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 이론에서 자기의 감정과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는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만족과 자아 안정감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이렇게 4가지 요인으로 사람의 미성숙과 성숙의 기준을 정리해봤어요. 성숙함이라는 건 단순히 나이를 먹거나 착한 사람이 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감정과 욕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표현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더 잘 드러나요. 그럼 그런 성숙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걸까요? 성숙한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한 이유를 안정감, 명료함, 존중감이라는 3가지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안정감을 느끼는데요. 성숙한 사람은 감정 상태에 따라 언행이 급격히 바뀌지 않고 일관적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자신의 감정을 빠르게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높다 보니 대체로 마음이 편안한 거죠. 이런 상태는 타인에게도 전이 돼요. 전이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해요. 이 밖에도 본인의 감정과 상대방에 대한 감정의 분리가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지 않고요. 당황하거나 혼란할 때 과도하게 예민해지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 크게 동요되지 않고 스트레스 요인을 잘 다룰 수 있죠. 이러한 특징을 가족치료사인 보엔의 자기분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자기분화가 높은 사람을 쉽게 설명하면 본인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잘 분리하면서 자율성과 친밀함을 동시에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성숙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예측 가능한 정서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하는 심리적 이유이기도 해요. 두 번째로 명료함이라는 요소 인데요. 감정과 욕구를 성숙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말과 표정, 태도 사이에 모순된 신호, 즉 이중 메시지라고도 하죠. 헷갈리는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다양한 심리적 요인으로 대화의 목적이 명확한 소통에 있다기보다도 무언가 숨기거나 포장하거나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표정과 말이 불일치하기도 하고 앞문장의 한 말하고 마무리 문장의 한 말이 다르기도 해요. 분명 대화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찜찜한 기분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억울함이 쌓이고 대화하기 전에 막 녹음하고 싶어져요. 반면에 자기 표현이 잘 되는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솔직하고 일관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상대방이 의도를 추측하거나 해석하느라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돼요. 이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관계의 질도 올라가겠죠. 마지막 3번째 요소로 존중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직접적인 친절이나 배려를 통해서도 상대방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과 언행에 책임을 지는 태도 또한 강력한 존중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하기 쉬운 사람과 있을 때는 마치 내가 비난의 대상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 방어적으로 굴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한테 화를 내지? 같은 생각이 들면서 심리적으로 긴장감이 생기죠.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마음을 편하게 놓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책임감 있는 사람이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 준 걸 알게 된다면 그 말이 너한테 상처였다는 걸 이제 알았어. 정말 미안해. 그건 정말 내 실수였어. 그거는 인정. 하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그 표현에 책임을 져요. 이렇게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태도는 상대방의 경험과 감정을 존중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성숙한 사람은 상대를 수직적 위계가 아닌 나와 동등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했죠. 내가 더 맞다. 저 사람은 틀렸다. 라는 우열 구도로 관계를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을 느낄 권리가 있고 나는 그걸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은연중에 비언어적으로 전달이 돼요. 이런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도 굳이 자신을 방어하거나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겠죠. 심리적으로 방어를 내려놓고 나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관계에서 상대방은 존중감을 느끼죠. 그럼 성숙해지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성숙해지기 위한 첫걸음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것이 나에게서 올라온 나의 소유라는 거를 명확히 인식하고 왜 만들어졌는지 그 원인을 궁금해해야 돼요. 그래야 감정에 대한 행동을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는 감정적인 자동 반응이 있냐 없냐가 핵심이에요. 감정을 적절히 다뤄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질문하기인데요.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나의 상태, 내
마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 내 마음 상태 어떻지? 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감정이나 느낌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생각과 감정을 같다고 여겨요. 생각과 감정을 분리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상담할 때 내담자분들께 지금 감정이 어떠신가요? 라고 물으면 보통은 생각을 얘기하세요. 뭐뭐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할 때 짜증나, 극대노, 행복 이런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 있고 그에 맞는 표현들이 있어요. 나에게 감정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감정을 캐치하고 그에 맞는 상태를 정교하게 아는 게 좋아요. 심리학자 리사 펠드먼 바렛은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는 자신의 저서에 감정을 정확하게 명명할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고 했어요. 명확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조절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나의 감정 상태를 질문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표현하기인데요. 필요한 표현을 꼭 하고 사세요. 미안함, 고마움, 서운함, 즐거움, 사랑함에 대한 표현을 의식적으로 하세요. 이렇게 감정을 말로 명확히 표현하려면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야 가능한데요. 이 과정 자체가 자기 이해를 높이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한 감정은 오히려 내 안에 쌓여서 불안, 분노, 우울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요. 이런 요인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과 큰 관련이 있죠. 특히 다양한 표현 중에서도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한 표현에 익숙해지세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는 건 이 내면의 불편한 감정, 예를 들어서 수치심이라든지 불안감, 죄책감을 직면하고 감당하는 그 고차원적인 심리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성찰 지능이 발달하게 돼요. 성찰하는 능력은 성숙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에요. 세 번째는요, 끄적이세요. 말 그대로 감정에 대한 단어나 느낌을 그냥 낙서하듯 자주 끄적이세요. 정확히 각 잡고 정제되게 표현할 필요 없어요. 가급적 종이 위에 펜으로 감정이나 느낌 상태를 단어나 아무 모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종이와 펜만 있으면 가능하겠죠. 부정적 감정에 대한 그 어떤 것이든 그냥 의미 없이 끄적이는 거예요. 이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 감정과 나 자체의 분리 작업이 이루어져요. 강한 감정이 느껴질 때는 감정이 곧 나라는 착각에 빠져들어요. 이 감정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으면 내가 감정인지 감정이 나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종이 위에 어떤 표현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나와 감정의 분리 작업이 일어나요. 이건 미술치료적 원리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연구와 전문가들에 의하면 낙서나 끄적이 같은 표현 활동이 자기인식 증가와 불안 감소,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라고 해요. 이렇게 사소하고 쉽지만 나의 심신을 조절하고 이해하려는 활동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앞에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감정을 효과적으로 느낀 것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숙한 사람들,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분한, 편안한, 안정감 같은 느낌이 있죠. 이건 바로 내면이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처음부터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강한 감정을 느낄 땐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실수도 안 하고 감정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 성숙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책임지면서 관계 속에서 조율하는 법을 꾸준히 연습해온 사람인 거죠. 이런 과정은 누구나 시작해볼 수 있어요. 내 감정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 욕구가 뭔지, 나를 위해 어떤 해결을 해줘야 할지 생각하고 조절하고 인내도 해보는 거예요. 내 감정을 만난다는 거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유쾌하고 기쁜 감정은 만날 일이 없죠. 굳이 귀 기울이지 않아도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모르고 싶은, 이 덮고 싶은 별로인 감정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없이 무너지고요.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당연하게도. 그래도 괜찮아요. 슬픔, 두려움,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느끼려는 시도. 그 용기 자체가 이미 성숙함이에요. 내 안의 불편한 감정을 얼마나 마주하느냐가 정신적 성숙도를 결정할 거예요.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 나가보시면 좋겠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끄적거리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위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감정과 관계의 자유를 응원하는 심리상담사 짠토커입니다.